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과 첼시의 프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A매치 이후로 7명이 부상이었고, 첼시는 부상자가 조금씩 복귀하고 있는데, 지금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탕강가의 이 퇴장 이후로 조금씩 더 꼬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첼시의 상황을 먼저 보자. 그러면 캉테가 복귀했다라는 게 가장 메인 옵션일 것 같습니다. 이제 캉테가 복귀를 했다. 그러니까 코바치치도 정말 잘하고 있고, 물론 그 자리에 사울이 갈 수도 있고, 여러 명으로 이제 로테이션을 돌 수는 있지만, 캉테가 복귀했다라는 걸로 조르지뉴도 살 수가 있고, 최전방도 조금씩 살 수 있는, 박투박에서 캉테만큼 좋은 자원이 없다 보니까 요런 점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투엘 감독은 7회의 가능성도 조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7회리 등판할 수도 있다라는 점 하나 있고요. 리스 제임스는 징계가 끝났기 때문에 첼시는 플리식 정도, 그러니까 플리식 정도의 부상 아니면 기용이 불가능한 선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이먼 존슨 같은 경우에는 루카쿠, 하베르츠, 마운트의 3톱을 예상했는데 저는 이게 뭐 그닥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뭐 3톱이 베르너가 나올 수도 있고 지에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최전방에 베르너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이긴 하지만 사실 루카쿠, 하베르츠, 마운트가 가장 뭐 기용받기에는 뭐 적절한 조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중원 조합입니다. 이제 캉테가 복귀했다라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지만 글쎄요, 복귀하자마자 바로 뛰는 건 무리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캉테가 복귀해서 바로 뛰었다가 또 부상을 입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사실 캉테밖에 없어서 캉테를 써야 한다면 또 그걸 모르겠지만, 최근 코바치치 폼은 전 첼시를 이렇게 놓고 봐도 굉장히 좋거든요. 전 첼시를 놓고 봐도 이 박투박으로서 수비력도 굉장히 좋아졌고, 요 근래는 조금 이 공격적인 측면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코바치치와 조르지뉴 조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코바치치, 특히 코바치치는 좀 많은 경기, 캉테가 없을 때 많은 경기를 소화했기 때문에 토트넘 경기에는 코바치치, 캉테 누가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기록을 보면 첼시는 이제 토트넘 원정길에선 꽤 괜찮습니다. 6경기 동안 3승 2무 1패를 했기 때문에 토트넘 원정에서는 은근히 첼시가 강한 편입니다. 자, 이제 토트넘의 상황을 보자면 이 수비 쪽을 꾸리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로메루도 문제가 생겼었고, 탕강가의 퇴장 징계도 있었고, 그랬고 여러모로 수비 쪽 꾸리기도 어려웠어요. 다이어도 부상이 있었고, 거기다 이제 모우라고 베르바인이 부상을 입으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전 포지션에 걸쳐서 악재를 겪고 있었는데, 다만 이제 다이어하고 손흥민 선수는 첼시전에 복귀가 거의 가능하답니다. 다이어는 아직까지 부상이 크지 않고, 손흥민 선수는 A매치 이후로 좀 종아리 부상을 입었는데 이제 회복이 조금씩 빨라지면서 첼시전에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여러 명이 복귀할 수 있다면 좋은 거지만, 특히 손흥민이 첼시전에 복귀한다면 토트넘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확률적으로 좋은 가능성을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분위기는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는 거. 특히 손흥민이 빠져서, 물론 손흥민만 빠져서 분위기가 안 좋았다기는 좀 어렵지만, 최근에 팰리스전에는 대패를 했고 렌전에는 무승부를 겪었고, 렌이 좀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나오고 안 나오고에 따라서 첼시전의 차이가 클 수가 있고요. 홈에서 벌어진다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아무래도 스탠포드 브리지 원정 가는 것보다는 토트넘 이제 홈에서 하는 게 훨씬 좋겠지만, 다만 이제 홈에서 첼시를 만났을 때 후스코어닷컴 이 기록을 보면 18년도 이후로는 승리가 없기 때문에 홈에선 조금 약한 편입니다. 라인업을 한번 보자. 그러면 첼시부터 놓고 보자. 그러면 루카쿠, 하베르츠, 마운트, 저도 사이먼 존스와 똑같이 3톱을 놓았고요. 알론소와 제임스가 윙백을 맡아주고, 이제 미드필더에는 글쎄요, 캉테보다는 코바치치가 나올 것 같아서 코바치치하고 조르진을 놨고요. 리디거, 텐센, 아스필리쿠에타, 맨디를 놨는데, 글쎄요, 이제 투엘 감독은 전술적으로 큰 변화, 그러니까 포메이션을 막 바꿔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기보다는 3백 전술에서는 이 사람만 바꾸면서 전술을 바꿔가고 있거든요. 뭐 캉테가 후반에 나올 수는 있지만 코바치치가 먼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뭐 7회리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알론소가 최근에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알론소가 나오지 않을까. 특히 토트넘전에 알론소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알론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텐센 아니면 실바, 그러니까 가운데 텐센 아니면 실바일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텐센을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토트넘을 보자. 그러면 토트넘은 짜는데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면 부상자도 많고 징계자도 있고 조금 복잡해갖고 여기는 짜는데 어려운데, 일단 케인을 최전방에다 놓고 손흥민 선수하고 힐 선수를 이제 좌우에 놨고, 조금 미드필더진을 두텁게 가져간 것 같아요. 알리, 스킵, 호이비에를 놨고요. 뽀백에는 레길론, 로메로, 산체스, 에메르송, 로야를 놨고 요리스 골키퍼를 놨습니다. 물론 최전방에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빠르게 복귀가 안 돼서 선발이 아니다 그러면은 뭐 알리를 이용한다는 등
조금 꾸리기가 어려울 거예요. 모우라도 부상이고 베르바인도 부상인데 복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최전방을 꾸려야 된다면 손흥민이 없이는 조금 꾸리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조금 밑에 라인, 누누 감독은 더더욱 그렇지만 밑에 라인을 두텁게 가져가는 방법을 쓰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미드필더는 3미드를 놓았고요. 수비수는 이제 뭐 산체스도 복귀했고 다이어도 큰 문제 없고 로메로는 글쎄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문제라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로메로일 것 같은데 아니라면 다이어 산체스일 것 같고 뭐 로든도 있고요. 이제는 뭐 레길로는 연착륙을 했다고 봐야겠죠. 레길로는 이제 이적한 지 시간도 좀 있고 그렇지만 에메르송 로얄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 에메르송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있어서 에메르송 로얄의 활약도 좀 많이 중요하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이 나오는 것만큼이나 윙백 그리고 풀백의 이 활약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첼시보다는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 명의 선수가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쿼드를 꾸리는 데 있어서는 토트넘이 첼시보다는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자, 이제 바로 얘기를 하면 형은 손흥민 선수가 결장을 원해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키플레이어에는 손흥민 선수를 뽑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얘기는 반대로 손흥민 선수가 첼시 입장에선 결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일단 이제 토트넘이 공격진을 꾸리는 데 있어서는 손흥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카드를 적게 들고 나올수록 첼시는 이길 확률이 올라가겠죠. 뭐 너무도 자연스러운 그런 패턴인데 손흥민 선수가 안 나오면 일단은 토트넘은 이 선을 꾸리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공격진을 꾸리는 것 자체가. 왜냐면 부상자가 좀 많으니까. 거기에 손흥민 선수는 득점력도 좋고 클러치 능력도 있고 한방도 있고 선수가 속도도 있고 뭐 제껴주는 크랙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공격적인 역할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토트넘에게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뽑았다는 건 첼시 입장에서는 안 나왔으면 그리고 껄끄러운 그런 상대가 되겠죠. 게다가 이제 손흥민 선수가 나오면 좋은 게 뭐냐면 송케 조합이라고 해서 이 케인에게 쏠리는 이 수비적인 압박 그리고 득점 이런 게 이제 분산이 될 수 있어요. 손흥민도 골을 넣을 수 있으니까 수비력도 일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뽑을 수가 있고 첼시 역시도 캉테를 키플레이어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상자들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첼시는 캉테가 안 나온다 그래서 중원을 꾸리는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코바치치도 맹활약하고 있고 조르지뉴 롤 자체는 캉테가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캉테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굉장히 크기는 합니다. 캉테가 박투박에서 수비적으로 리커버리지 해주고 태클 넣어주고 인터셉트하고 공격적으로 올라가주고 활동량 넣어주고 이게 지금 코바치치가 잘하고는 있지만 캉테가 나왔을 때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캉테를 키플레이어로 뽑을 수 있지만 솔직히 이제 캉테가 나오는 건 조금 전 반대긴 합니다. 아까 이제 선발 라인업을 뽑았을 때처럼 부상이 요즘 되게 잦아지고 있거든요, 캉테가. 그래서 캉테를 괜히 복귀시켰다가 특히 토트넘전 같이 과격해질 확률이 높은 경기에 내보냈다가 괜히 무리시키는 거 아닐까, 또 부상을 입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이 있어서 뭐 그냥 교체 정도로 나오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키플레이어로는 손흥민 그리고 캉테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경기는 유리한 건 첼시가 맞습니다. 홈이 아니라 원정을 가는 것이고 뭐 캉테도 없고 첼시도 여전히 사울이 좀 불안하고 미드필더 꾸리는 거나 알론소가 느리다는 거, 그러니까 단점을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는데 토트넘의 상황보다는 첼시의 상황이 좀 좋습니다. 토트넘은 일단 못 나오는 선수들도 분명히 있고 징계나 부상이나 뭐 격리나 이런 식으로 못 나오는 자원도 있고 당장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손흥민 선수도 나올지 안 나올지, 나와서 폼이 좋을지 나쁠지도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황만 딱 놓고 봤을 때, 프리뷰니까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첼시가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원정이고 손흥민 선수가 돌아왔을 때 공격진은 케인, 손흥민, 힐 이런 식으로 좀 막강한 공격진이 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첼시 수비들 그리고 이제 첼시가 방심하면 안 되는 그런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득점을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 최근에 첼시는 많은 득점을 하고 먹히기는 되게 적게 먹힙니다. 리그에서는 리버풀에게 한 골 먹힌 거, 그것도 페널티킥 한 골 먹힌 게 다인 거기 때문에 한 2대0 정도로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토트넘의 상황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2경기입니다. 2경기 동안 안 좋고 그전 경기들은 좋았지만 첼시는 계속 흐름을 타고 있고 토트넘은 흐름이 한번 끊겼기 때문에 그 흐름을 찾을 때 첼시가 이기고 나서 흐름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요. 첼시 승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